야, 오늘 아침 집을 나서신 분들 벌써 겨울이 온 거야 하셨을 겁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겨울옷 꺼낼 틈도 주지 않고 갑자기 찾아온 추위가 좀 야속하기도 한 요즘인데요. 네. 그런데 이곳엔 그 덕에 이런 풍경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어제 강원도 설악산 정상의 풍경인데요. 나뭇가지 사이로 제법 굵은 눈발이 쉴 새 없이 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설악산 중청 대피소에 올가을 첫 눈이 관측이 된 건데요. 야하. 지난해엔 11월 3일에 첫눈이 내렸기 때문에 올해는 보름 정도 눈이 빨리 내린 셈입니다. 하하. 올해 좀 더 일찍 찾아온 첫눈 덕분에 설악산 단풍 위로 눈이 덮이면서 이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는데요. 적설량은 5cm 정도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야, 그 흔히 하는 농담 있잖아. 야, 올해 첫눈 왔어. 그러면 거짓말이야. 1월 달에 올해 첫눈은 1월 달에 왔어. 뭐 이런 농담도 있었습니다만 저 첫눈을 반기는 시민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뜻밖의 겨울 손님을 미리 우리가 마중한 것 같아요. 눈이랑 같이 올지 몰랐어요. 뜻밖의 손님이 저희를 반겨주네요. 너무 좋아요. 지금 한계령의 겨울이 저희가 앞서서 마중한 것 같아요. 지금 10월 중순이긴 합니다만 설악산 일대는 양윤선 평론가는 이제는 뭐 겨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 설악산 고지대 같은 경우에는요, 단풍이 다 떨어지고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영하 4도, 5도를 기록하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요. 그래요? 그야말로 겨울이 왔습니다. 네. 요새 등린이 이런 신조어가 있지 않습니까? 등산객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얘기인데 아하. 사실 10월 하면은 등산객들이 원래 전통적으로 많은 때입니다. 네. 산악사고도 그만큼 많이 일어나는 편이라 이 설악산 국립공원 관계자는 겨울 산행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맞아요. 필요하다라고 당부를 했고요. 네. 특히 뭐 강원도 속초와 인제, 양양 이 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의 방역 수칙이라든지 이 거리두기 단계도 꼭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눈은 보기에는 아름답지만요. 그 뒤처리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주의해야겠습니다. 눈 얘기했으니 비 얘기도 해볼까요? 홍종성 기자님. 네, 지난 15일 이후에 인도에서는 지금 연일 폭우가 쏟아져서 피해가 막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폭우, 그로 인한 홍수도 막지 못한 어떤 커플의 사연이 굉장히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저 두 남녀 보이시죠? 네네. 행복한 표정에 의상도 굉장히 빨간색 특별해 보이는데 네. 이게 무슨 배를 타고 관광하는 건가? 근데 자세히 보시면 저 타고 있는 거. 지금 저게 커다란 솥이라고 합니다. 솥이에요? 네. 주변에서 근데 끌어주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렇게 솥 타고 관광하는 건가? 그런 관광 상품인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네. 이 두 사람 지금 결혼식, 자신들의 결혼식에 가고 있는 거고 아이고. 저 빨간 옷이 결혼 예식 복이라고 합니다. 이 인도에서 이렇게 사흘 넘게 내린 폭우로 인해서 아이고. 이렇게 결혼식이 힘들어진 상황에 이 커플은 안 된다. 소치라도 타고 결혼식에 아이고.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결혼식이 열릴 힌두교 사원으로 향하고 있는 거라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말 그대로 홍수도 막을 수 없었던 이 커플의 결혼식, 신랑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결혼식이 됐다 하면서 굉장히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과연 행복했는지 화면상으로는 종잡을 수가 없는데 근데 백성원 변호사님 세상에 일생일 대 가장 행복할 순간 웨딩카가 아니라 솥단지라니요 세상에. 그러니까요. 진짜 뭐 이 신랑 신부 평생 결혼식은 잊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인도 남부 쪽에 뭐 폭우가 너무 심하게 와서 네. 길이 다 잠겨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결혼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은 연기를 하죠. 그렇죠. 갈 수가 없으니까. 네.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만 저 예복을 입고 저 물을 지나가면 결혼식장 가면 온몸이 다 엉망이 될 텐데. 맞아요. 이제 그런데 저 커플은 어떻게든 꼭 전날 결혼식을 올려야겠다고 결심을 했던 것 같고요. 아하. 그래서 저 솥을 인근에 있는 사원에서 빌려서 저렇게 지금 솥을 타고 혹시나 저기 또 솥이 뒤집히면 모든 게 또 도로아무타불이 되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저렇게 솥 주변을 잡고 있는데 네. 가만 보시면 저 앞에 걸어가는 사진 기면 분 있죠. 네. 영상이랑 사진 찍어야죠. 어머 세상에. 결혼식이니까 저분은 그 저렇게, 와중에도 할 건 다. 네, 물에 잠겨서 저 솥과 함께 걷고 있는데요. 세상에. 그래서 이 영상이 굉장히 큰 화제가 돼서요. 우스갯소리로 많은 네티즌들이 저 커플은 웨딩카가 아니라 배를 예약했구나. 이런 얘기가 남겼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인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폭우로 인한 피해가 정말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손정희 변호사님, 저 커플이 이 폭우 피해, 이 수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인도 국민들의 의지를 대변하는 것 같기도 해요. 포기하지 않고 결혼식을 무사히 치를 뿐만 아니라 많은 하객들한테 또 축하를 받다 보니까 굉장히 뜻깊고 스페셜한 결혼식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신랑 신부 언론과 인터뷰도 했습니다. 이 그래요? 신랑은 우리는 상상도 못한 결혼식을 했다 이렇게 이제 소감을 밝히기도 했는데 네. 전 세계적으로 배를 타고 이동한 신랑 신부는 있어도 저렇게 솥을 타고 이동한 사람은 아마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만큼 지금 인도 지역에선 비가 너무 많이 와서요. 그러니까요. 이 케랄라주는 지난 15일부터 연일 쏟아진 폭우로 굉장히 큰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네. 코타얌 지구에서만 산사태로 13명이 목숨을 아이고. 잃는 큰 피해가 있었다고 하고요. 네. 지만 27명 정도가 홍수 피해로 목숨을 잃었다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정부에서는 네. 수천 명을 대피시켰고요. 아이고. 100곳 이상의 이재민 캠프를 마련했다라고 하는데 그 와중에 또 기쁜 소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특히 인도가 앞으로도 비가 조금 더 온다고 한답니다. 추가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모쪼록 잘 극복하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 사태는 비단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겪고 있는 지금 어려움이잖아요. 그런데 유독 중남미 쪽의 타격이 크다고 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그 영향인지 최근 브라질에서 이런 영상이 공개돼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대여섯 명의 남녀가 큰 트럭 뒤편에서 뭔가를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꺼내서 밖으로 던지는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옆으로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의 모습이 보입니다. 네. 이들은 지금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게 아니라 쓰레기 수거 차량에서 음식을 찾고 있는 건데요. 세상에. 쓰레기가 뒤섞인 트럭에 상반신을 들이밀고 음식을 찾고 있는 이 모습. 보는 이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세상에 말문이 턱 막힙니다. 이 영상이 찍힌 장소는 구체적으로 어딜까요? 홍종선 기자님. 브라질 그 북동부의 포르탈레자라는 도시 한 부유층 동네 슈퍼마켓 앞이라고 그래요? 해요. 아무래도 부유층 동네니까 좀 쓰레기나마 먹을 게 있을까 하고 저렇게 사람들이 쓰레기를 뒤지는 것 같은데요. 이 영상을 촬영한 분이 택시기사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동네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슬픈 장면이다. 사람들한테 내키진 좀 않지만 사람들한테 알리고자 촬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 동네에 있는 요 바로 영상이 찍힌 그 앞에 슈퍼마켓 직원도 얘기를 하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이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일들은 일상이다. 특히나 어린아이들이 쓰레기 더미로 몸을 던져서 먹을 걸 찾는다라는 안타까운 상황을 전했습니다. 사실 빈부격차도 빈부격차가 있었겠지만 물론 브라질의 빈부격차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양윤선 평론가님 사실 코로나 국면에 일자리도 잃게 되고 일자리가 잃게 되면 소득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먹고 살 것도 걱정이고 이게 악순환돼서 지금 저런 상황이 펼쳐진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서 이 브라질 한 지역의 정육점에서 소고기 뼈와 그리고 소고기 찌꺼기를 나눠주는 이 정육점에 주민들이 길게 줄을 선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가 되면서 좀 화제를 모았는데 이 정육점은 10여 년 전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소뼈와 소 찌꺼기를 무료로 나눠주곤 했답니다. 근데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세 차례로 늘렸다고 합니다. 네. 이 소뼈로 국을 끓여 먹으려는 사람들이 워낙에 많아서 이제 좀 늘린 건데 브라질 정부 자료에 따르면 하루 한 끼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 어려운 주민이 전국적으로 1,9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아이고.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2년 전 코로나 사태 이전에 비하면 1,000만 명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진짜 이 지구 반대쪽에는요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진짜 우리가 음식의 소중함 정말로 허투루 다루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난민의 문제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전 세계 난민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요. 한 난민 소녀가 무려 8,000km를 걷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데요, 이 소녀의 키가 무려 3.5m라고 합니다. 우리가 저번에 세상에서 제일 키 큰 여성이 2m 좀 2m 넘었던 얼마 걸로 알고 그랬죠. 있는데 네네. 어떤 소녀일까요?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성인 3명의 키와 맞먹을 정도로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는 소녀 인형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인형이었죠. 전 세계 난민 어린이를 상징하는 이 인형의 이름은 리틀 아말, 아랍어로 희망이라는 뜻인데요. 세상에. 지난 7월 말 시리아 터키 국경에서 출발해 14주 동안 그리스, 스위스, 이탈리아, 또 프랑스를 거쳐서 영국까지 무려 8,000km를 걸어서 횡단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자, 이는 실제 시리아 난민들이 망명을 떠나는 경로와 같다고 하는데요. 유럽 대륙을 횡단한 이 난민 인형, 가는 곳마다 아주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19일 영국에 도착한 리틀 아말, 다음 달 3일 대장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 인형이 가는 곳마다 그 나라의 국민들, 시민들 만나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유명인들도 만나고 있다면서요, 홍종선 기자님. 네,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키가 3.5m, 이름이 이제 리틀 아말, 희망이란 뜻이잖아요. 네. 9살 난민 소녀를 상징한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시리아에서 유럽까지 8,000km를 걷는 동안 뭐 이탈리아의 바티칸 시국 있잖아요. 여기서는 교황 만나서 악수도 했고요. 그리고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많은 소녀들을 만났나 봐요. 그 소녀들이 아말 너 덕분에 난민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 이런 편지를 수천 통을 보냈다고 하고요. 세상에. 영국의 아주 유명한 세계적 배우죠. 주드로 하고는 지난 19일에 영국의 한 해변에서 만나서 손을 잡고 함께 이 사진을 찍기도 장면이군요. 했다고 네. 합니다. 아하.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손정혜 변호사님, 저 인형이 환영만 받는 게 아니라면서요, 또. 그리스 중부 라리시를 지날 때는 어린이들 300명이 모여서 이제 환영하기도 했지만 또 반면에는 구구주의자들이 모여서 돌을 던져서 이에 아이고. 맞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요, 진짜. 특히 지역 의원들도 그리스 정교의 수도원에는 오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표를 던지기도 해서 반대 의견을 표출하기도 했고, 아테네에서는 이 가는 길, 그러니까 리틀 아말의 경로를 수정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아하. 뿐만 아니라 프랑스 칼레 시장은 이 그 인형의 존재, 리틀 아말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게 하는 등 다른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난민 문제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바닷속 보물찾기란 말이 괜히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바닷속에 묻혀있던 고대 유물이 이스라엘 해역에서 발견됐다라는 소식인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이스라엘 항구 도시 하이파만 인근 해저에서 발견된 이 유물. 얼핏 봐서는 그냥 오래된 쇠 막대기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요? 사실 이건 900년 된 십자군의 검입니다. 대박 사건. 따개비나 조개류 등 온갖 해양 유기체들에 뒤덮여 있지만 자세히 보면 커다란 검의 모양이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바닷속 깊은 곳 모래에 파묻혀 있던 이 검은 조류가 바뀌면서 모래가 휩쓸려 나가자 손잡이 부분이 잠수부의 눈에 띄게 됐다고 합니다. 어허. 저게 이제 과학이 발달했기 덕분에 백성문 변호사님 뭐 900년 정도 역사가 됐다는 건 밝혀낼 수 있다지만 저 검도 사실 주인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주인이 누군지까지 밝히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900년 된 검인데요. 저 발견된 장소가 이스라엘 항구 도시 하이파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저기가 이제 과거에 십자군에 의해서 점령됐던 곳인데, 근데 12세기 초에 이제 저곳에서 십자군과 그다음에 이슬람 세력 간의 전투 도중에 아마도 이 검이 바다에 빠진 게 아닐까 아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최초로 검을 발견했던 그 매서운 눈을 가졌던 민간 잠수부, 저 검을 국가에 기증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칼날하고 손잡이가 거의 완벽하게 보존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네. 유물관리국 관계자 또한 거의 완벽한 상태로 보존이 돼 있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복원 작업 거쳐서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박물관에 이제 전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야, 저게 지금 겉에 표면에 뭐 따개비, 조개류가 둘러싸고 있어서 그렇지 완벽한 상태로, 보기 드물게 완벽한 상태로 보존됐다는 거예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was amazing to see a beautiful sword like this. And we're assuming right now, because it's the beginning of the research, we have to clean it, we have to do a röntgen before that, and then we will get some more information about the sword. Maybe there is a name written on it, maybe there is a decoration, and that will also give us more information about the knight who hold this beautiful sword. 앞서
3.5m 크기의 난민 소녀 인형을 봤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번에는 키가 큰 아이가 태어났다면서요, 손정혜 변호사님. 네, 미국 애리조나에는 한 부부가 있는데요. 셋째 아들 출산을 앞뒀다라고 합니다. 이 부부는 그 필리라는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요. 건강검진할 때 아이가 좀 클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아이를 낳았는데 출산하고 났더니 의료진들이 굉장히 놀라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큰 신생아는 처음이다. 연신 이렇게 좀 놀라는 목소리가 들렸는데요. 네. 알고 봤더니 태어날 때 무려 체중이 6.3kg, 어머. 키가 60.3cm였다라고 하는데 평균 신생아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몸무게가 3.4kg이거든요. 허허. 키는 50cm 정도니까 지금 이 아이인가 봐요. 네, 엄청 아이고. 크게 나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담당 의사도 27년간 분만을 하면서 본 가장 큰 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부부가 미리 이제 아이들 옷이라든가 기저귀를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모두 새로 샀다라고 하고요. 생후 3주가 안 된 필리에게 생후 9개월 아기 사이즈의 옷을 입히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머니도 대단합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에. 그런데 얼마나 그래도 사랑스러웠을까. 처음엔 놀라긴 했겠지만요. 산모 엄마의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e're like, oh my gosh, I can't believe he's so big. They couldn't wait to get him on the scale. They got him on the scale, like 14.1. I've never seen it that big. The doctors and one of the sweetest nurses there, they were all taking like selfies with us. They asked permission, of course, but they were just so pumped. Finley just goes along with everything. He's a very well-behaved baby. 그래도 건강하게 태어나서 정말 다행이고 기적인 것 같은데 근데 이 아이가 기적인 이유가 또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엄마 캐리가 혈액 응고 장애를 앓고 있대요. 아이고. 자연분만이든 제왕절개든 사실 출산을 하는데 혈액이 응고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유산, 이제까지 총 19번의 유산을 겪었다고 해요. 아하. 지금 이 필리가 셋째인데 첫 번째 아이 낳고 17번의 유산 끝에 둘째를 낳았고 또 이번에 2번의 유산 끝에 또 이렇게 필리를 만났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필리의 탄생 자체가 기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엄마 캐리가 아주 명언을 남겼습니다. 모든 닫힌 문 뒤에도 희망은 있다. 그리고 힘든 시간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 언젠가 끝난다. 이 말을 기억해달라. 아주 좋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는 소식도 들려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뭐 바야흐로 개성 표출 시대잖아요. 그런데 머리에 이걸 그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바로 마이클 잭슨의 초상화입니다. 어허. 인도에는 말 그대로 예술의 경지에 다다른 이발사들이 있다고 해서 화제인데요.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39과 31살 형제 이발사는 고객이 선택한 이미지를 그대로 머리에 옮기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사진 속 마이클 잭슨이 뒤통수에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설마. 있는데요. 설마요? 손님의 머리를 캔버스 삼아서 예술 작품을 선보입니다. 근데 뿐만이 아니고 디자인이 굉장히 다양해요. 이렇게 아름다운 타지마할부터 대박 미키 사건. 마우스까지 완벽하게 재현이 된 모습인데요. 굉장한 디테일이 살아있는 그야말로 예술 작품인 것 같습니다. 이야, 과연 손님들의 만족도는 어떨까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ये माइकल जैक्सन है, मैं इनका बहुत बड़ा फ़ैन हूँ और मेरी बड़े टाइम की तमन्ना थी टैटू बनाने की। आज ये बन गया, मैं बहुत खुश हूँ। आज मैंने ताजमहल का हेयर टैटू बनवाया है। एक तो ताजमहल पहले से बहुत सुंदर है और जब मैंने इसका टैटू बनवाया भी मैं लोगों में डिफरेंट दिसूंगा। 대단한 형제 이발사입니다. 양윤선 평론가님. 네, 이 두 형제 이발사의 이 실력이 처음부터 이렇게 좋았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곽고의 노력 끝에 이뤄진 결과물일 텐데요. 낮에는 일반 이발을 하면서 일을 했고 저녁에는 이제 체험자들이 이제 받았겠죠. 그렇게 네. 해서 이제 머리를 깎아주면서 연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 네. 어느 날은 새벽 2시까지 일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야. 정말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로이터 통신과도 이제 인터뷰를 하고 유명해지다 보니까 이제 뭐 인도 밖으로 사업을 확장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그래요? 했는데 저 형제가 한국에 진출을 한다면 앵커님은 어떤 그림 그리시고 싶은가요? 글쎄요. 저는 다음에 그릴래요. 알겠습니다. 돌발
이 질문하니까 이 답변하는 게 참 어렵다는 게 또 순간 느껴집니다. 네. 어쨌든 저분들의 또 사업 확장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